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중복된 거는 넘어가고 새로운 것들만 빨리 해서 2차 방정식을 끝내볼게요.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 a분의 b 이러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쓰면 틀리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a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치? 분모가 0일 순 없잖아. 그러면은 이런 거를 a가 0이 아니면 a분의 b라고 쓰면 되고 a가 0일 때가 문제가 돼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거지.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옛날 말로 불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a가 0인데 b도 0이야. 그러면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이 식은 성립하겠죠. 항등식이 되는 거라고. 0은 0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지. 이런 거를 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1차 방정식을 풀에 있었어도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 알았죠? 137쪽에 밑에 정리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8쪽에 1차 방정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 붙어 있는 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겠어?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x가 될 수가 있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x 빼기 a가 될 수도 있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치?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될 수도 있지. 그치? 이거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로 구분해서 해결을 해주면 돼. 알겠니?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이 5다 이런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치?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범위를 나누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르죠? 5거나 마이너스 5거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그래서 x가 얼마? 1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상황에 근데 이런 거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이게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마이너스 1하고 0 되는 값 기준으로 응? 범위를 세 군데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알았니? 그 첫 번째 경우 x가 마 1보다 작다. 솔직히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크다 할 때 붙여요. 크다 할 때 보통 얘는 그럼 이런 범위에서 얘가 둘 다 음수잖아.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구해진 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답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이렇게. 요때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야. 그치? 그러면은 3이니까 없어져서 1은 3이다.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겠지. 세 번째는 둘 다 양수니까 이번 좀 바로 갈게. 3. 그래서 x가 1. 이렇게. 0보다 큰 쪽에 1이 있으니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해를 쓰면 돼요. 이게 정석이야.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방정식 풀 때는. 알았니? 그런데 얘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138쪽 그 위에 약점 휘어잡기 있잖아. 거기 나왔잖아. 그럼 이거를 그래프까지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돼요. 0보다 클 때는 x,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학하에서 또 할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평행이동 배웠니? 중학교 때? 평행이동. 그 2차 함수 할 때 평행이동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탕탕 한 거? x 대신에 x 빼기 a 들어갔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냥 이대로 a만큼. x가 a보다 크면 이거. 그러니까 얘가 x 빼기 a라는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x가 a보다 작을 때는 요거.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범위를 나눠서 그리지 말고 얘가 머릿속에 있으면 평행이동을 생각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알았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봐봐. 참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3이 되는 값이 있어.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3 되는 값 하나는 찾을 수 있잖아. 4. 4인 건 누구나도 쉽게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요 선에 대해서 이게 대칭을 이루거든. 대칭. 그럼 여기가 얼마야? 길이가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길이가 3,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떨 때 이제 이게 더 편해지냐면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3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려요. 아까처럼 귀찮게 범위 안 나눠도. 근데 이제 얘는 절대값이 두 개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원래는 정확히 그리려면 아까처럼 범위 나눠서 그려야 돼. 근데 범위 나누는 건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 0 되는 값, 이 가운데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값을 생각해봐. 0이지. 그럼 x에다 0을 넣으면 얼마 나와? 1이 나오거든.
여기다 0 넣으면 0이고 여기다 0 넣으면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 나와? 얘가 0이고 얘가 1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외우다시피 하는 거야. 맨날 그려보면 다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안으로 꺾이게.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점을 찍고 이렇게 꺾어주면 돼. 알겠니? 그러면은 이제 그게 3이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3인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찾을 수 있어? 수가 눈에 보여야 돼. 얼마? 에이씨, 얼마? 아하. 야! 2. 2 넣으면 3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마이너스 1로 봐. 3 나오지.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알았니? 거기 엄마 영상 보고 정리해. 알았지? 영상 올릴 테니까 절대값이 있는 1차식 좀 뒤에서 하는 거긴 한데 미리 했어요. 1차식 하는 김에 이번에는 2차식 2차 방정식은 니네가 다 아는 거니까 빠르게 넘길게. 근해 공식도 알죠? 넘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 짝수 공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짝수 공식을 무조건 써야 돼요. 왜? 시간 싸움이니까. 알았지? 짝수 공식을 외워놓고 반드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142쪽 보자, 문제. 개념은 다 아는 거니까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는 이걸 풀어보래.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이 식을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아닌가? x 더하기 1. 2일 어디 갔어? 아, 잘못했죠? 얘를 정리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지? 엥? 나 뭐 하는 거니? 우리 선생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이 아니면 x는 a 빼기 1분의 a 더하기 1이겠지. 오케이? 두 번째. a가 1이면 0은 2. 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나와.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거나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x의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알았지? x의 개수가 0이 되어야만 부정이나 불능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해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항상. 알았니? 거기 143쪽에 x에 대한 방정식 그놈이 해가 무수히 많도록 밑줄 치고 해가 없도록 밑줄 치고, 이게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또는 뭐 해가 없도록 하는 이러잖아. 이러면 x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한번 해보고. 넘겨서 2차 방정식의 풀이 1번하고 4번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2번하고 3번은 너네가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든 할 수 있잖아. 그치? 1번은 이 방정식을 풀어보래.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봐봐. 1, 1. 어때? 이거 둘이 곱하면 이거 돼, 안 돼? 되지? 이랑 곱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는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x는 루트 2하고 1 빼기 루트 2다. 이러면 돼. 알겠니? 만약에 못 찾겠어. 이렇게 하는 거 못 찾겠어, 나는. 그러면은, 우리에겐 근해 공식 있잖아. 근해 공식 쓰면 돼요. 2분의 루트, 뭐야. 1 b제곱 빼기 4 ac. 봐봐. 지랄 맞게 됐지. 이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잖아. 이런 거 풀 수는 있어. 이중근호라고 하거든? 무슨 근호? 이중근호. 이거 그냥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 9 빼기 2 루트 8이 루트 8 빼기 1의 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루트하고 이 제곱하고 날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리긴 해. 근데 이렇게 이중분호 푸는 거는 안 배웠으니까 근해 공식보다는 이게 아까처럼 첫 번째 방법으로 근해 공식을 해서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처음 방법처럼 이제 이거 이렇게 니네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인수분해 요령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죠. 4번은 더하기 2 인테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지. 그지? 이런 거는 근해 공식을 써도 돼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근해 공식 쓸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2a분의 요만큼이 루트가 안 생기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b제곱 빼기 4ac 하면 루트 안 생기잖아. 이건 근해 공식 써도 돼. 아까처럼 이중분호가 생기지 않는다고. (3 빼기 16) 마이너스 13이니까 어떻게 썼지? 앞에서 복소수 할 때 루트 13i 이렇게. 이런 근을 허근이라 그래요. 허근. 허수인 근. 알았지? 허근. 이런 식으로 개수가 무리수여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 넘겨서
이번에 예제 3번은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이런 건 어떻게 풀면 좋냐면 거기 써놔. 절대값 x를 제곱하면 x 제곱하고 똑같아요. 알았니? 맞잖아. 제곱하면 어차피 부호가 사라지잖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절대값 x 제곱 이렇게 해서 절대값 x 4, 3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절대값 x가 4 또는 마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해설하고 다르니까 적어놔. 알았니? 그러면은 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될 수 있나? 없죠. 탈락. 절대값 x가 4가 되는 x값은 4도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는 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 해봐. 1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해가 되죠. 맞아? 얘가 음수가 되죠?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 그럼 x는 마 3하고 1이 나오지? 근데 x가 1보다 작다 놓고 풀었기 때문에 얘는 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미 여기서 해로 했긴 했지만 마이너스 3을 해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2하고 마이너스 3이다. 알았어? 넘겨서 이거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건 또 나오네. 디귿 모양 만들었대요. 맞아? 아이고.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야? 땅이야, 땅. 60에서 폭을 x라고 할게. x 뺀 거지. 야는 40에서 x를 2개 뺐지. 위아래 2개 뺐잖아. 폭이 2개. 그래서 1512다. 상당히 귀찮죠? 그러면은 여기서 2를 먼저 나눌게. 7, 5, 6 됐지? x제곱 80x 1200 빼기 756 얼마야? 아 빨리 해봐. 재수 444? 미쳤네. 맞아? 얼마야? 444 어? 6하고 70, 6, 7, 42 74 이렇게. 그래서 x가 6이야 74야? 당연히 6이죠.
74면 얘가 음수되니까. 이런 거 중학교 때 해봤잖아. 그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걸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건 알지? 그때 요 루트 안에 있는 놈 얘를 d라고 쓰고 판별식이라 그래요. 판별식. 근의 종류를 알려준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는 실수가 되죠. 맞아? 그 다음에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이 2차 방정식은.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얘가 0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중근을 갖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고.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잖아.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이 안에가 음수야.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우리는 이런 수를 허수라 그러죠. 허수. 그지? 허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죠. 알았니? 이게 150쪽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넘겨서 152쪽의 예제 5번. 예제 5번은 x제곱 x 빼기 1이네. 더하기 k제곱이 0이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k제곱 4k 더하기 1이지. 얘가 판별식이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지. 4분의 1이면 중근, 4분의 1보다 크면 두 허근. 그렇죠? 쉽지? 넘겨서 예제 6번. 거기 중근을 가지도록 위주를 치고 중근을 가지도록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중근을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과 똑같죠. 식이. 그러니까 그 밑에도 판별식이 0이다. 어디다 떴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더하기 9. 얘가 중근을 가지려잖아. 중근. 짝수 공식을 써서 짝수 판별식이야 이게. 반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A는
2. 암산하는 거야. 계산하면 늦어.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알았니? 밑에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고 6-3번 풀어봐. 별표 많이 쳐놔. 작년에 22년도에 안 나온 학교 없었어요. 거의 어렵지 않아. 근데 이번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두 근이 문제 주어졌다고 치자. 응? 두 근이. 그러면은 그걸 나눠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죠? 맞잖아. 그래야 얘가 0 되는 값에서 알파, 베타가 얻어지는 거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이렇게 돼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x의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돼. 알았지? 그래서 두 근과 이건 다 계수들이죠. 계수. 그래서 이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은 뭐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지? 이 더한 값과 곱한 값을 알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앞에 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곱셈 공식까지 엮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알았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160쪽. 160쪽. 봐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서 x를 구할 거야. 모르니까 근해 공식 쓸게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근이 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한 거고 얘하고 얘를 뭐 한 거에는 뺀 거지. 그래서 쉽게 m 더하기 n 이런 m 더하기 루트 n이 근이면 m 마이너스 루트 n도 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켤레수다 그래서 켤레근이라 그래요. 알았니? 켤레근. 알았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첫 번째, A, B, C가 유리수일 때 m 더하기 루트 n이 근이면 책에 있는 대로 표현해 줄까? P 더하기
P 더하기 Q 루트 M이 근이면 P 빼기 Q 루트 M도 근이다. 이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이때 루트 M은 M이 막 4가 되면 루트가 사라지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루트 M이 무리수 될 때. 그럼 왜 이게 유리수일 때만 되냐면, 봐봐. 뭐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이야. 이거를 했는데 얘가 근이 하나 나왔어. 근데 A, B, C가 유리수가 아니래. 모른대. 그러면은 얘가 루트 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근이라고 해서 2 빼기 루트 3이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 얘가 루트 3이 되어야만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건드리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 모의고사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래서 그 160쪽에 A, B, C가 유리수일 때 밑줄 쳐야 돼. 유리수. 유리수일 때만 이 루트 켤레근을 사용할 수 있다. 알았니? 그 다음에 QI가 근이면 얘는 허근인 거죠, 허근. 얘는 상관없어. 개수가 실수만 된다면 무조건 P 빼기 QI도 근이 되는 거야. 알았죠? 개수가 실수여야 돼. 개수가 헛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켤레근을 잘 이용하면 많은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 그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해 줄게. 예제 7번 봐봐, 예제 7번. 여긴 너무 쉬워서. 그래도 할게요. 기본이 중요하니까. 얘를 구해보래. 근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이겠죠? 외워야 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무작위 쓰이거든? 그럼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3분의 2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얘는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6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지. 얼마야? 4 빼기 6 마이너스 2 약간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왔습니까? 무슨 소리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음수 나왔어. 가능해? 왜 가능하네? 허수면 가능하잖아. 알파하고 베타가 허수란 얘기예요, 지금. 얘 판별식 써봐. 음수 나오죠, 판별식. 판별식. 1 빼기 3, 마 2. 이게 판별식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은 두 허근을 갖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충분히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알았지? 4번. 얘는 더한 거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치?
8 빼기 18 빼기 10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2번에 2번 이거 해줄게. 우리가 그 근의 공식을 아닌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다고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값을 계산하려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었단 소리야. 그렇잖아. 근이라는 의미가 그거죠. x 대신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을 만족하게 하는 그 x 값을 근이라 그러지. 그럼 얘는 뭐겠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알파를 더 추가로 더해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지. 뒤에 건 이렇게 되고 4알파 베타가 돼서 답이 4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이건. 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식을 쓸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근과 괴수의 관계를 쓸 때 같이 병행해서 쓸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겨서 이번에는 예제 8번 x제곱 k 빼기 1은 0이다. 1번 알파 빼기 베타가 차이가 2래요.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4. 그치? 그러면 알파는 3, 베타는 1이란 말이지? 그치? 연립, 연립. 2알파는 6. 그러면 k 빼기 1은 알파, 베타라는 소리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3인 거죠? 따라서 k는 4다. 알았니? 해설처럼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 해설 같은 거, 해설처럼 풀려면 공식을 하나 더 외워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공식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 다음 2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그러면은 얘는 알죠 이거? 10은 16 빼기 그래서 알파 베타가 3이다. 역시나 k는 4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별거 없어. 2차 방정식은 이미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와씨. 이제 9번은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3이고 1이겠지?
그때 1번. 이 알파하고 이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은 x제곱 빼기 여기에 뭐 들어가? 둘이 더한 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둘이 더한 거.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렇게 곱한 값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더한 값과 곱한 값만 알면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한 값 얼마야? 6이죠? 4 알파 베타. 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2번은 알파 빼기 2하고 베타 빼기 2잖아. 그지?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4 이하고 알파 빼기 2랑 베타 빼기 2를 곱한 값, 즉 더한 값과 곱한 값만 알면 방정식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 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6 더하기 4 빼기 1. 따라서 더한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에다가 공식 하나 만들어 줄게. 이거 나중에 3차 방정식에서도 쓸 수 있거든. 얘는 역수를 근으로 이런 식으로 두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구할 때는 개수를 거꾸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개수를 뒤집어 주면 돼. 뒤집어도 이거니까 얘는 이걸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거야. 알겠지? 항상 그래요, 항상. 맞잖아. 3차 방정식도 되고 4차 방정식도 되고 5차 방정식도 되고 다 돼 이거는. 알았죠?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개수를 뒤집어 주면 돼. 이유가 뭐냐면 AX제곱 이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A 알파 제곱 P 알파 C는 0이겠죠. 맞지? 그럼 얘를 알파 제곱으로 나눠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치,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그러면은 얘는 CX 제곱 BX 더하기 A는 0의 근이 알파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X자리에 알파분의 1을 넣어서 나온 시간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수를 근으로 할 때는 A, B, C 개수를 뒤집어주면 돼.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다 성립해요.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개수를 뒤집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렉은 거기 유리수라는 말 찾아야 돼. 찾았어? 유리수?
이거의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이거죠? 켤레근. 켤레근 배웠지? 켤레근. 그럼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는 5다. 두 근의 곱 1이죠? a분의 c. 그래서 b는 4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돼. 쉽지? 이 켤레근. 그 다음 밑에 거는 마찬가지죠? 똑같으니까 x제곱 빼기 더하기 1-i가 근이면 1 더하기 i가 근이라고. 켤레근. 켤레근. 맞지? 더해봐. 2. a 빼기 3은 2. 5. b 더하기 2는 곱한 거 2. 0. 이렇게. 너무 쉽죠? 진짜 거의 초딩 수준의 계산밖에 안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해봤는데, 뭐, 알아야 될 게 그거죠.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2개. 나머지는 다 알고 있고, 173쪽까지, 아니, 와, 많다. 175쪽까지 한번 풀어보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단은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질문이 나올 테니까.